김건희 여사와 진중권 씨가 57분 통화했다 하는 얘기가 가장 지금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네. 새벽에 사람들이 다 이 얘기부터 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결국 문자 메시지 논란 때문에 저희도 제목에 썼지만 이거 누가 뿌린 거야? 그쵸. 누가 뿌린 거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진중권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문자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문자 내용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답이 맞다, 해명이 맞다. 라고 뭐냐면, 하니까 네, 사람들이 하면서 뭐라고 야, 했냐면은- 네가 지금 본 거야? 본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중권 네. 씨가 문자를 아니 난 텔레그램 본 거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증거가 있어 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네.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먼저 보고 가죠. 예. 왜냐면은 진중권 씨가 직접 확인했다고 했거든요. 그쵸. 근데 직접 확인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받아가지고 원희룡 후보나 이쪽에서 네. 야 당신들이 뿌렸구만 그쵸.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이 뿌렸구만 이렇게 네. 들어오니까 진중권 씨도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페이스북에 어젯밤에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자, 저게 지금 6월 달에 통화를 했다라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진중권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총선 직후 그러니까 6월 달이죠. 네.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로 되어 있네요. 내가 직접 확인했다라고 한 건 바로 이 통화다. 자, 지금 나오는 얘기 그때 다 나왔다. 그런데 지금 친윤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 이렇게 오. 설명을 한 후에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바로 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그리고 나는 사과할 여양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한 번 사과하면 계속 사과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아마도 친윤이 막았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다음 거 보시죠. 이건 뭐 두 분의 사적인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실 그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라도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예. 자, 3번. 그리고 나도 안다. 내가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 사적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도 안다. 그리고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한동훈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화해를 시켜드리고 싶다. 도와주셨으면 한다. 네. 저는 이 진중권 자, 씨가 이걸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전한 이 통화 내용을 전한 다음에 진중권 씨가 당시에도 대국민 사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고 그렇던 결정은 주변 사람들 강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6월이었는데 그 동네 말이 180도로 바뀌었다.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그러니 어이가 없죠. 이렇게 이제 진중권 씨 자기의 의견을 썼습니다. 일단 지금 2달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저는 저게 6월이 아니라 5월이 아니었나 싶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지금 7월 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예. 저 페이스북 글 자체에는 언제 네. 통화했다는 말이 없는데 네. 저거 소식을 전한 매체에서 네. 워딩으로 그냥 6월 네. 달에 통화했다니까 이게 아마 약간 살짝 시간에 대한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점 착오는 있는데 예. 자기가 보니까 57분 통화를 했더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그거는 있는 이제 겁니다. 통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아마도 어떻게 57분인지 알고 있죠. 예. 아니요. 통화 기록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57분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참 저런 통화를 하는 거는 맞나요? 저는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지식인층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태도가 여혐이 많이 들어있다. 혹은 정말 그 무슨 뭐 각종 논란에 대해서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은 온전한 피해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판단이 좀 다른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는 특히나 민주당 발이고 거기에 동조한 일부 보수 지식인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명확히 생각을 합니다만 김건희 여사 처신에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기자 아십니까? 좀 그 사람이 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맨. 서울의 소리에 있었던 카메라맨하고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전체 통화를 따져보니까 7시간 40분인가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총선 직전에 그 통화 내용이 까지면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못할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 직전에 그렇게 맞습니다. 했죠. 정말 대통령 후보 부인이 누구와 통화하는가 이것이 후에 정치적 쟁점이 됐던 거를 뜨겁게 대었던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예. 그래놓고 나서 다시 이 민감한 시점에 진중권 씨와 57분 통화를 했다. 저는 진중권 아니라 진중권의 친구랑도 통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는 아무하고나 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큰 건데 지금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면은 네. 아니 도대체 몇 번째냐 이게 네.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보십시오. 이명수하고 통화한 거 있었죠. 네. 지금 통화한 그다음에 이제 진중권 통화 나왔지만 맞습니다. 이건 통화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최재형 목사 네. 디올백도 결국에는 네. 카메라로 몰래 들어가서 찍은 거 플러스 그 정황을 밝혀주는 게 뭐냐면은 카카오톡 메시지예요. 왜 영부인이 이때는 후보자 시절도 아니고 영부인이 그 카카오톡 주고받은 거를 다 남겨놨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동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한두 사람 아닐 겁니다. 텔레그램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네. 사람들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딱 이 뭡니까 캡처를 해버립니다. 네. 증거로. 네. 제가 듣기로 여권 내에서요. 여사님과의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슬쩍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사실은 서울의 소리라는 완전 적대적인 그 이명수하고 그런 뭡니까 이렇게 혼쭐이 난 거죠. 한번 엄청나게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했으면은, 작업에 걸렸었던 예, 거죠. 그렇더라면은 예. 기대를 한 건 뭐냐면 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영부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꾸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앞으로 더 나올 거 아닌가 오만 생각을 다 하게 김건희 됩니다. 여사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심성이 참 여린 사람이라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네. 최재형 목사의 경우도 그렇고 최재형이 계속 여사님 이제는 여사님하고 이제 다시 맞아요. 못 만나나요? 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처음에는 되게 아버지랑 안다라고 접근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여사가 이제 철벽을 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너무 미천해서 안 만나주는 거니 막 이딴 식으로 그렇죠. 그런 짓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밑에 이제 그 행정요원을 행정실 직원이 있었죠. 직원을 통해서 이제 그 만나보게 하는 이런 절차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자한테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한테 거절하지 못하는 박절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박절하지 못했다. 저는 그 부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요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동훈을 비판을 할 때 한동훈 뒤에 진중권이나 김경률 같은 좌파하고들 지금 쿵짝쿵짝해갖고 나는 도저히 한동훈이 보수라고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 부인은 김건희 여사는 한두 달 전에 진중권 씨하고 이런 57분간의 대화를 했다. 그러면은 반대로 한동훈을 미워하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분들한테 굉장히 뻥찐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네. 지지자들은 지금 뭐라고 그럼 한동훈을 또 앞으로 비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진중권 씨한테 네. 만난다고 진중권의 일단 참모 그룹이라고 네. 이렇게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하죠. 네. 이런 조언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욕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진중권에 대해서 언제든지 조언을 구하고 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달라. 네. 이렇게 해서 조언을 구한 사람이 또 용산에 있는 김건희 여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특별감찰관하고 제2부속실 만들고 하라는 그거를 빨리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사태를 보면은
민주당원이 지금 국힘에 민주당원이 있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엘리트들이 그 서로 당대표를 하겠다고 경쟁하는 그런 그림하고요. 네. 지금 4개의 재판, 앞으로 이제 5개 되겠죠. 네. 4개의 재판을 받고 7개 혐의로 11개 혐의였나요? 7개 사건, 11개 혐의죠. 그러니까 재판 4개. 4개. 어? 네. 4, 7, 11. 예, 4, 7, 11. 4, 7, 11에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한민국 최대의 정말 진보 정당인 민주당의 대표를 또 하겠다고 나오는 이 국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런 논리들을 지금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의 귀를 가장 많이 잡는 거는 뭐야? 대통령 부인이 그러면 57분 동안 진중권이랑 통화를 했다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미워하는 이유가 한동훈 뒤에는 진중권과 김경률이 있다고 생각해서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저는 너무나 지금 그래서 예. 5만 사람들 다 네. 그 여사님한테 네. 문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너도나도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문자 뒤져가지고 네. 지금 그게 기사가 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마이니 뭐 이런 데서. 네, 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것도 하나 알게 됐는데 어저께 한 종편에서 나온 건데 FL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퍼스트 레이드인가요? 예. FL이란 말을 쓰면서 이런 FL이 뭐 이렇게 나서서 사과를 하면은 문제가 되지 이런 얘기를 나도 받았다. 근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받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은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정말 막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마구 통화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반대로 이 통화를 한 사람들의 처신도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내놓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통화를 해서 상의를 할 정도면 정말 신뢰관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신뢰관계를 자기 정치적 입장, 자기가 몰린다는 이유 때문에 나 통화했어요. 내가 까보니까 57분 했네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이 촉새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지금 벌써 나오 네. 지금 어저께 지금 뭐 FL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JTBC 어저께 뉴스룸 보던데요. 네. JTBC에다가 여권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1월 19일 날 FL 영부인이 사과하면 FL이 사과하면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거 나도 받았다. 라고 JTBC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JTBC가 JTBC는 지금 물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여권 관계자가 얘기했어요. 네. 저는 이게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여사 용어를 썼다는 관련한 거죠. 여사 예. 관련한 직접 통화나 혹은 간접 문자 메시지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 측근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자 그러니까요. 메시지를 받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주위에 자랑도 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 혹은 전화 메시지 이거 까갖고 이 폭로하는 사태. 진중권 씨도 기본적으로 진중권 씨가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네. 정도의 뭐 진보 농객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어떻게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페이스북에 저렇게 통화 내역을 상세하게 올린 것 자체는 너무너무 네. 부적절한 거죠. 네. 차라리 그러면은 그거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당신들이 내가 뭐 네. 한동훈 문자 메시지 보고서 내가 뿌렸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저는 그거를 통화했다고도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부적절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했다는 말 때문에 자기 변명을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네.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직접 내가 확인한 것은 맞다. 그 이외에 오해를 하는 건 당신들 자유다.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나에 관한 명예훼손을 하면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옳은 태도 아닙니까? 저는 통화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통화하는 해요. 것도, 예. 통화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통화가 뭐냐라고 분명히 까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통화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도 문제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양자가 다 문제가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니어스님이 윤통 부부와 한동훈은 피해자입니다. 이들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자칭 친윤 호소인들이 문제죠. 네. 김건희가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한쪽 말만 들어야 하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중권한테 연락했을까요? 네, 저도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고립된 윤통 상태에서. 부부와 한동훈을 갈라치는 친윤 호소인들
네. 가로 열고 이철규, 원희룡, 장해찬 등등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래된 노래님은 조금 반대예요. 김건희만 가만히 있어도 윤석열 지지율이 10%는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폭로하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김건희 씨는 제발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극명하게 우리 시청자님들도 의견이 갈리시는데 저는 두 분의 의견 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진지하게 써주셨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걱정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 사라지고 이 어떻게 본다면 전당대회에서 네. 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어저께 토론회도 받고 이 전당대회 때 이렇게 정말로 치열하게 네. 각 후보가 싸우는 걸 보면서 네. 야, 총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했었나? 맞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막 암투와 막 문자 메시지가 나오고 보통 이런 것들 폭로 뭐 이런 것들은 민주당 쪽에서 보던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야, 이렇게 전투력이 높은 사람들이 총선을 왜 졌냐? 총선 지고 나서 그 이런 생각이 각 듭니다. 소위 네. 꾸릴 때 네. 뭐 저쪽이 다 가져가네 하고 있다가 지들끼리 싸우는 데는 그러니까 이태 미거 아닙니까? 적이랑 싸우는 데는 등신, 지들끼리 네. 싸우는 데는 귀신. 지금 이런 형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웃을 그래서 일이 아니라 이건 사실 네. 웃을 일이 아니라 비유도 아니고 정말 팩트입니다. 지금 예. 하는 건. 예. 저희 오늘 젊은 기자가 기자 수첩을 썼어요. 네, 썼죠. 예. 예. 그 기자 수첩 제목이 뭐였죠? 자기네끼리만 싸우고 이러고 있다. 어저께 기자 수첩이었나? 신문 매일 읽으니까 정말 헷갈려갖고 답이 안 나오네요. 그 기사 우리 김승재 기자 쓴 네네, 기사 김승재 말씀하시는 기자가 거죠? 쓴 거. 야와 싸울 때 몸살이고 내부 싸우면 사생 결단. 그쵸.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싸울 때는 상임위 하나도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몸살이고 자기 내부 싸우면은 사생 결단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국힘의 상황입니다. 네, 김승재 기자는 이제 점잖은 기자고 이러니까 정말 제목을 이렇게 점잖게 달았습니다. 야당과 싸울 때 몸살이고 내부 결단은 사생 결단이다. 저는 반대로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은 네. 적이랑 싸울 때는 등신이고 등신. 자기네끼리 싸울 때는 귀신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하여튼 이게 걱정이 또 하나 게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네. 부각되는 거는요. 지금 한동훈 대표 뭐 누가 대표돼 원희룡 뭐 대표도 대표지만 대표는 언젠가 7월 24일에 누가 되겠죠. 안 되면 7월 28일 날 결선해가 되든가.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뭐냐면은 네. 지난 연말부터 총선 거치면서 김건희 사과 뭐 이런 걸 둘러싸고 네. 결국에 디올백이잖아요. 네. 디올백과 관련돼서 얼마나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그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지금 너무 퍼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할 거 아닙니까? 발의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3분의 2 요구하는 그거 했을 때 이렇게 당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찢기고 있는 상태에서 네.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이슈 때문에 된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의되었을 때 그게 통과 안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을 이른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가장 심각한 자해 행위가 지금 분당으로 벌어지고 간다 하는 있습니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몽또님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원희룡이 먼저 진중권한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네네. 원희룡이 먼저 진중권한테 증거 밝히라고 페북에 올렸고 진중권은 원희룡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진짜 다 밝힐 테니 사과하라고 한 게 팩트다. 원희룡부터 친윤들 권력을 위해 용사는 안중에도 없는 게 밝혀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원희룡 책임론을 지적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정말로 이 사태를 네. 정리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은 굉장히 빨리 와야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자를 기자들한테 돌려서 기사를 나오게 만든 그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태가 기본적으로 계속 지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문자를 갖고 익십 논란을 벌일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익십 논란에서 또 새로운 발견은 했어요. 뭐 어린가요? 네. 생각보다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하는 거. 마음이 여리고 네. 마당말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아니, 네. 제가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네. 느꼈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후보는 네. 생각보다 심지가 대단히 굳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 왜냐한 말이죠. 저는 저의 뭔가 저보다 후배건 선배건 네. 권력자건 아니건 저한테 누가 5번을 문자를 보내서 상의를 한다거나 도움을 청했으면 저는 뭔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줏대가 있는 사람? 와,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 정도 줏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는데 여기에서 5번. 아니, 지금 신 차장은 제가 5번, 동훈 차장,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신 차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문자 5번 보내면 답 안 하겠어요? 전 달려가죠. 그쵸. 그쵸. 달려가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로봇 아니에요? 한동훈 아니, 로봇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뭔가 사적인 거에 이끌려서 판단을 잘못할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확신 같은 거는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여러 좌파들에 의해서 악마화되고 막 이상하게 편집된 영상에 의해서 굉장히 버릇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지셔닝 됐지만 실제로 문자를 보내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약하고 예의를 오히려 남편을 낮추고 상대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하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네.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부인 그건 자리가 바뀌지 않아요. 부적절하다는 건 너무너무 바뀌지 않아요. 부적절합니다. 너무너무 부적절하니까 네.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지금 결국 했기 때문에 본인은 막 정말로 신경 써가지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네, 수는 네,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까지 벌어진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냥 전 국민이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부인도 사람인데 네. 걱정할 거 있으면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참 모자라는 사람들이 나 문자 받아서 자랑하고 다니기도 하고 이것 봐 이러면서 다른 사람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이 정치판이 어떤 데인지를 어떻게 본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모르는데 죄송합니다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뭘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바로 그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김건희 여사는 숨만 쉬려고 있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참 가혹한 처사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속실 만들고 특별감찰관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 안에서 움직이셨으면 이런 종류의 사달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